서울대에서 들었던科目과 수업들을 모조리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과목을 소개하면서 제가 A부터 F까지 순위를 매겨볼 거예요. 생각 없이 매겨보는 티어폰이 너무 진지하게 보시지 마시고 즐겁게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1학년에 수강하는 졸업필수 과목 물리학의 티어는 D로 매겼습니다. 공대생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중에 두 과목을 수강해야 해요. 항공과는 대부분 물리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니까. 서울대학교 물리학은 실험 예비 보고서와 실험 보고서를 자필로 써내야 해요. 최근에는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로 받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요. 슬프게도 학교를 너무 일찍 다닌 탓에 그 몫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결론은 열심히 필사를 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학기당 과제 6개가 10문제 세트로 나왔는데요. 10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풀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과제는 제가 수강했던 학기의 과제를 가져온 겁니다. 어딜 봐도 자작인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해답을 따로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반부의 고전역학 관련 과제들이 이런 경향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물리학 과제를 푸는데 상당한 고생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1학년 때 물리 과제 풀었던 노고를 생각하며 D를 매겼습니다. 1학년 때 수강하는 고급 수학 및 연속 과목은 C를 매겼습니다. 입학 전 수학 분반에서 적당한 점수를 받거나 1학기 수학 과목에서 A+를 받으면 고급 수학 및 연습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학 및 연습 과목을 수강하고요. 두 과목이 다루는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수열과 급수, 벡터, 행렬, 미적분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스튜어트의 미적분학을 교과서로 한다는데 서울대는 김홍종의 미적분학으로 수업을 나갑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쓴 책이니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지리밀려난 미적분 연습 다 뺐습니다. 그런 점은 몹시 호감이고요. 교과서 내용 자체가 쉽진 않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시험 문제는 문제풀이 위주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서 연습 문제만 잘 풀면 돼요. 수학과에서도 동일한 교과서로 미적분학을 수강하는데요. 증명하려는 문제뿐입니다. 수학과 교수님들이 비수학과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쉽게 내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고민여는 격주로 과제 혹은 퀴즈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별개로 쪽지 시험 자체는 정말 불행한 거죠. 울며 겨자먹기로 수학과 물리를 공부했던 아픈 과거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 추억을 겹치어오며 이 과목에는 C를 매겼습니다. 1학년 때 수강하는 통계학과 통계학 실험은 B를 매겼습니다. 통계학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 개념도 다시 익히고 상관계수, 공분상, F 분석 등의 통계 분석 기법도 배우는 수업입니다. 정기고사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수학 과목이니 역시 문제 푸는 과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통계학 실험은 R이라는 통계의 언어를 살짝쿵 배워봅니다. 컴퓨터가 배웠던 것처럼 R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거칠했던 과제가 남아있어서 코드를 찍어봤어요. 서울대는 1학년 교양 과목들이 토요일날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과목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토요일을 시험을 응시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외국어 선택 과목인 대학 영어 2와 고급 일본어 1입니다. A를 매겼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최소 2개의 외국어를 수강해야 하는데요. 다만 자기 탭스 성적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영어 과목이 달라요. 탭스 잘 본다고 영어 잘할 리는 없으니까요. 딱히 실용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9탭스가 780점이 나왔는지라 대학 영어 2를 배정받게 되었어요. 영어 한 과목 들으면 나머지 한 과목은 영어도 되지만 다른 언어를 배워볼 수도 있겠죠. 다른 과목으로는 초중급 외국어와 라틴어, 한문이 개설됩니다. 그런데 가끔 준현지인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초중급으로 신청하기도 한다네요. 일본어만 초중급 일본어가 개정되지 않고요. 저는 영어 2개 들으려니까 영어는 좀 자신이 없었고요. 그 대신 고급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고급 일본어를 수강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 때 했던 규모네로와 미션파일 닌텐도 게임 어떻게든 하려고 일판으로 플레이했던 과거에 돌리고요. 대학 영어는 10명 정도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 이메일 쓰는 방법이나 발표하는 방법, 논문 쓰는 방법, 인용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메일을 쓰거나 논문 형식의 글을 쓰거나 영어 발표를 하는 게 대학 영어의 내용입니다. 하드를 뒤적거리다 제가 기말 발표한 PPT를 보게 되었는데요. 컨텐츠와 디자인이 정말 대참사 수준으로 참담한 수준이네요. 이걸 들어주신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고급 일본어는 일본어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 학습자를 가정하는데요.
일본 고등학교 수준의 문학이나 비문학을 읽고 해석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그때 프린트로 나갔던 지문을 따온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외국어 과목들은 토요일날에 시험을 보지도 않고 아주 친절할 정도의 내용이라 정말 무난하고요. 그래서 A를 매겼어요. 1학년 과목인 컴퓨터의 괴로움 및 실습, 줄여서 컴계실은 1학년 1학기의 전공 과목이에요. C를 매겼어요. 컴계실은 기초 논리 회로, 파이썬, C 언어, 컴퓨터 구조 같이 컴퓨터 공학의 기초를 수강하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의 교수님은 인격이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좋은 분이셨는데요. 좋은 리더에 대해서 배우라고 저렇게 유튜브 보기 숙제로 내주셨고요. 지필고사 문제도 빈칸 채우기나 파이썬 코드 쓰는 것처럼 기초적인 것만 내셨어요. 과제도 계산기를 만들거나 달력을 만드는 아주 친절하고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컴퓨터 과목을 쏙쏙 배우기에는 제 능력이 딸렸는데요. 번역본이 없는 영어 교과서와 컴퓨터 구조를 곁들인 파이썬 과목 둘 다 이해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수업 중에 파이썬 함수로 피보나치 수열을 짜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피보나치 함수는 이렇게 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규 함수, 즉 피보나치 함수 속에서 같은 피보나치 함수를 쓰는 걸 없이 구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피보나치 함수를 while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라는 게 의도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에 while문 딱 배운 따끈따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한 함수를 짜낼 수 없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핑계와 그런 이유로 컴퓨터과학과 실업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이해하게 된 수업이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정이 있으므로 C를 매겼어요. 프로그래밍 연습은 1학년 2학기에는 선택 과목인데요. D를 매겼어요. 프로그래밍 연습 과목은 C 언어 문법도 배우고 연습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모여서 C 프로그램도 써보는 수업이에요. 당시 교과서는 북 on C라는 영어책이었는데요. 사도 내용도 어렵고 영어도 못 삭히고 해서 아직도 제 책장에 잠들어 있는 상태고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엔 저 주황책이 C 언어 입문서적이라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C 언어를 공부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온 시연이 있으니 그건 바로 C 언어의 포인터였어요. 포인터란 자료형은 자기 술은 별 내용이 없고 대신 의미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르치는 그런 자료형인데요. 이 포인터를 또 가리키는 포인터도 존재할 수 있고요. 포인터의 포인터가 가리키는 포인터의 값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포인터가 나온 이후로 포인터의 포인터, 널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 같은 변종들이 우수수 나오게 되었고요. 결국 저는 포인터의 난해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제를 소개할게요. 보여드린 건 당시의 과제인데요. 단어들이 서로 같은 알파벳을 썼는지 판별하는 문제나 복소수의 사천연산을 푸는 문제를 과제로 풀었어요. 그럭저럭 열심히 하면 되는 수준인데요. 과제 수준은 이 문제에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빈칸이 있는 수도쿠 퍼즐에 정답을 알아서 잘 출력해라. 이 과제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정월 기출 문제인데 초등학생 전용입니다. 잼민이 전용 문제 개같이 패배했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포인터와 수도쿠 때문에 좋은 꼴을 못 보아서 이 과목에 D를 매겼어요. 2학년 때 배우는 공학수학 1과 2입니다. C를 매겼어요. 공학수학 1과 2는 컴퓨터공학에서 자주 쓰이는 여러 수학 개념들을 배우는 강의예요. 공학수학 1은 미적분 위주로 수학이 나가고 공학수학 2는 확률 위주로 수업이 나가요. 공학수학 1은 교수님이 직접 작성한 정리노트를 직접 설명하시면서 수업이 나갔어요. 미적분할 내용이 조금 많긴 했지만 계산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쪽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공학수학 2는 컴퓨터공학에 관련된 확률 관련 수학을 학습하는데요. 갈수록 종잡을 수 없는 확률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중반부부터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교과서도 영어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고 하다가 시원하게 이해를 포기한 기억이 있어요. 과제도 빡빡하고 이런저런 저절의 경험이 있으므로 C를 매겼어요. 2학년 과목인 자료구조입니다. D를 매겼어요. 자료구조 수업은 자료구조를 배우고 겸사겸사 자료도 배워보는 과목이에요. 자료구조는 오픈북 시험인데요. 오픈북이라도 공부를 안 한 수강생에게는 그렇게 자비롭지가 않아요. 주어진 코드에서 함수가 몇 번 호출되는지, 어떤 코드를 삽입해야 되는지 같은 내내 코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서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수업을 대충 들었거나 자료고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백지 내고 집에 가는 수업이 되겠어요. 이 수업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6개의 과제를 내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으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 과목은 자료구조 내용뿐 아니라 알고리즘 내용도 다뤘는데요. 알고리즘 주제 중에는 캐스판의 퀸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도록 8개의 퀸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컴계실 또는 푸연 같은 이전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개같이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곳에서 이해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런 건 그 이후에 나오는 알고리즘 기법에도 적용되어서 좌절감과 함께 학기가 끝나게 되었어요.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전공 필수 과목 이산수학이에요. A를 매겼어요. 이산수학은 조합 기초, 경제 기초, 그래프 기초를 배우는 과목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수학 내용과 차이가 전혀 없고 어느 면에서는 고등학교 수학보다 쉬워요. 고등학교 수학을 좀 못했어도 논리의 놀자를 과거에 열심히 읽었다면 문제없이 배울 수 있고요. 메마르 사막 마냥 삭막한 전공 과목에서 오아시스처럼 휴식을 가르쳐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매우 호감이라 A를 매겼고요. 2학년 2학기에 수강하는 전공 필수 과목인 전기전자회로, 전전회는 B를 매겼어요. 전기전자회로는 전기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저항 등을 해당하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특징은 초반부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오메 법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에 배우는 키르히오프 법칙까지 속속 나가는데요. 수학과 그다지 친하지 않아도 이에 딱 가는 게 어떤 이산수학처럼 모처럼 편하게 수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쉽고 즐겁게 끝나는 건 순간 1부터며 그 이후로는 전전회와의 즐거운 데이트가 막을 내리게 돼요. 회로에 다른 단자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점점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게 돼요. 다만 중간 일이 너무 무난했던 나머지 회로에 패배한 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게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어려워지는 퀘로기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제게 배신감을 준 개인사가 있으므로 전전에는 D를 매겨주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C를 매겼어요. 3학점 과목에 객체지향과 C++와 자바를 배워요. 배우는 거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착각이 아니고요. 사실 배우는 거 많은 게 맞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놓게 되었고요. 같이 수강하는 자료구조의 과제와 자료구조, 객체조항, C++, 자바를 머릿속에 구겨 넣으려고 하다 보면 정신건강이 정말 안 좋고요. 이 과목의 과제는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전달이 되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체스 게임을 구현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무튼 고생은 엄청 하지만 슬픈 점이 있는데요. 조강하면 고생했다는 기억만 남고 C++, 자바, 객체지향, 자료구조 모두 다 싹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제 고생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과목은 C를 주었어요. 2학년 2학기 때 수강하는 과목 컴퓨터 구조예요. B를 매겼어요. 컴퓨터 구조 과목은 현대 컴퓨터 동작 구조, 어셈블리 언어, 컴퓨터 언어 같은 걸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저수준 언어인 어셈블리어를 배우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어셈블리 명령어와 씨름을 하게 되면 정말 대가리가 아프게 된대요. 콘노이만은 어셈블리어 같은 잔재주 쓰지 말고 아예 0이랑 1로만 뗐다고 하는데 정말 어나더 클래스고요. 아무튼 배울 내용이 좀 많고 어셈블리어 해석하냐 두가 좀 아파서요. B를 살포시 매겨두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수강하는 과목 논리설계예요. F를 매겼어요. 논리설계는 AND, OR, NOR, NAND 같은 기초 회로들을 이용해서 카운터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수업 내용 PPT로는 이런 회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 회로들의 설계 도면을 배우게 돼요. 이 과목은 실습 수업이 있는데요. 실습 수업에는 빵판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는데요. 빵판은 빵을 올려두는 기계는 아니고 부품들을 꽂아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장치예요. 이 시간에 기초 여러 회로들을 만드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습 수업은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과목이었는데요.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화요일은 심하면 9시부터 밤 9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 놀라운 경험을 맛볼 수가 있어요. 좋은 학교를 오래 다닐 수 있게 하는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죠. 이 실습 시간의 시간표 하나만으로도 F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1, 2학년 때 수강했던 과목들을 되짚어 본 내용이에요. 어째
내용들이 과목마다 이건 싫고 저건 싫고만 올리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참 민망하네요. 어느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목적은 4학년까지 다 읽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지게 되어서 3, 4학년은 언젠가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미루게 되었습니다. 3, 4학년에도 정말 재밌는 과목들이 몇 개 있는데 참 아쉬워요.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3, 4학년 과목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